안녕하십니까, 최현민 교수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 바로 추상화에 대한 실습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분해에 대해서 다뤄봤지만 이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의 하나하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서 거기에 대한 일상에서의 반복을 통해 이게 어떤 거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화입니다. 추상화. 우선 우리는 추상화의 단계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추상화를 그린다라는 게 뭔가 생각했던 어떤 이미지,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그림으로써 실제 표현한다 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상에서는 그냥 일상에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형이나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로 표지판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추상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걸 보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뭔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건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추상화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추상화는 경험해 봤지만 우리가 추상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상화하는 방식은 첫 번째로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혹은 표현하고자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핵심적인 특성을 추출을 해야 됩니다. 핵심적인 특성. 그러니까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무언가에 대한 핵심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는 게 뭐겠습니까? 보통 캐리커처 같은 거겠죠? 우리 어디 뭐 공원이나 아니면 사람 많이 붐비는 데 가면 사람의 캐리커처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추상화 같은 걸. 근데 그럴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캐리커처 같은 경우엔 그 사람의 어떠한 특성, 그쵸? 그러니까 딱 뭐랄까 뭐 코라든가 눈이라든가 아니면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전반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특성을 추출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특성을 제거하게 됩니다. 핵심적인 특징을 추출하고 두 번째로 불필요한 특성, 과도하게 표현된 무언가들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딜레마처럼 섞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실습을 하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실습할 때 이제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 측면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결국 일반화한다는 것들이 우리가 추상화의 과정과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한다라는 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로부터 공통된 특성을 추출해서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일반화에 대한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한번 구조를 통해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추상화 기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이 도로 표지판 같은 겁니다. 도로 표지판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뭐 자전거 표시가 있는 게 있고 횡단보도가 있고 어린이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색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미지로도 할 수 있지만 딱 보기에도 이렇게 나타나겠죠. 또 뭐 약간 화장실 표시 같은 거요. 화장실 표시 같은 경우에도 남자와 여성을 딱 구분을 해서 색깔이든 모양이든 딱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녀 차별을 조정, 여자는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된다. 뭐 약간 이래갖고 여자는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되나? 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뭐 이제 그것도 모양을 바꾸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역사적인 측면이라든가 반복 경험을 통해서 안착화된 추상화된 측면은 우리가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얘기로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다른 고정관념 같이 작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측면에서 조금 전에 제가 화장실 얘기를 했지만 남자는 파랑, 뭐 여자는 빨강 이런 식의 이미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한테 옷을 사줄 때도 남학생한테는 약간 빨간색, 남학생한테는 남자 학생 같은 경우에는 파란 색깔 계열의 옷을 많이 사주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핑크라든가 약간 여성 하늘하늘한 그런 느낌의 옷들을 많이 사주게 되죠, 보통. 아이한테 사줄 때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땐 좀 재밌는 게 뭐 중세시대나 이럴 때 보면 파란색을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입었고 남성이 핑크색을 훨씬 더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왜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그 시대나 역사나 경험에 따라서 이런 것들 추상화되는 기법 혹은 추상화가 되는 그 과정 자체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수업이 인문학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형태의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다는 건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 시스템에서 추상화라는 건 일상에서의 추상화 기법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면 컴퓨터 시스템에서 추상화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는 자료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러한 복잡한 자료라든가 모듈이라든가 그 시스템으로부터 핵심적인 개념이나 기능을 간추려서 표기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프로그래밍으로서 추상화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추상화 사고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실제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실습. 지금부터 한번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듣기 전에 간단한 종이나 연습장 같은 거 하나만 좀 꺼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꺼내 주셔서 지금 제가 요구하는 걸 한번 같이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마 반려동물을 기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양이와 개, 그리고 원숭이, 토끼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뭐 그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드로잉을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우선 한번 여러분이 간단하게 한번 그려봐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제가 한 1분, 2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수업으로 이걸 그냥 그렇게 드릴 수 없으니까 잠깐 멈춰주시고 한 1, 2분 정도 여러분이 고양이와 개, 뭐 원숭이, 토끼 이 네 가지 동물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신 다음에 다시 오픈을 그러니까 다시 플레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셨나요? 어떻게 딱 특성을 잘 표현하신 것 같으세요? 우선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영상을 보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이제 드로잉에 대한 측면인데 저희가 네 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개와 고양이에 대한 측면을 드로잉을 어떻게 하는지 기존 사람들이 해왔던 영상을 기반으로 살짝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네,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린 그림과 비슷한가요? 우선 우리가 이 그림이 뭐 100% 완벽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제일 단순하게 그린 이 영상을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였습니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이러한 특성을 잘 살렸는가? 우선 뭐 고양이든 개든 종류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 다른 종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제 몇 가지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죠. 자, 고양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요한 핵심 특성. 우선 귀가 쫑긋 서 있다가 있죠. 분명히 개한테도 귀가 쫑긋 서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뭐 도베르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개 중에서는 귀가 서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고양이 수염이 많이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코를 보시면 코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조금 더 날카로운 느낌의 코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강아지도 역삼각형의 코를 갖고 있는데 조금은 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의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날카로움보다는 약간 더 유려하거나 부드러운 느낌의 귀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양이상, 강아지상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그림 두 개가 완벽하게 표현이 돼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강아지는 좀 더 온순하고 부드러운 느낌, 귀여운 느낌이라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날카롭거나 예민하거나 뭐 우리 흔히 말해서 약간 섹시하거나 이런 측면의 개념 혹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고양이 중에서도 온순한 애가 있고 개 중에서도 뭔가 멋진 개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추상화한다는 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핵심적인 특성을 극대화하고 과도한 형태의 필요 없는 특징을 제외하고 일반화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식을 그렇게 하니까요. 분명히 개 중에는 고양이처럼 생긴 개도 있을 것이고 고양이 중에는 개처럼 생긴 고양이도 있겠죠.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봤을 때 그러한 예외적인 측면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상하는 건 일반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는 고양이 같아. 저희 집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이제 강아지가 포메라니언인데 얘가 좀 성격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약간 이제 정체성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다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 동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산책을 나가면 얘는 고양이에요부터 시작해서 얘는 토끼인가요? 뭐야,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강아지 자체가 약간 생긴 정체성이 포메라이안이라는 종을 알고 있으면 그 특성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되게 복실복실하고 뭔가 좀 예민한 성격 같은 것도 보이고 둥글둥글 하니까 이게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측면이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화를 한다는 건 내가 인식한 측면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일반화적인 측면까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1차적으로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되는 첫 번째 연습 단계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동물, 유기물을 기반으로 접근을 했다면 두 번째로는 한번 저걸로 가볼까요? 우리가 이제 물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악기 중에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북, 하프 제가 5가지 종류를 말하는데 이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그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업을 그렇게 그리는 시간으로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잠깐 스탑을 해주시고 다 그린 다음 2분에서 3분 정도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플레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해보셨나요? 표현이 잘 되고 계십니까? 잘된 표현 같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시고 옆에 드로잉 영상을 보시고 한번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의 영상을 보셨죠? 어떻게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계십니까? 분명히 뭐 이제 얼만큼 디테일하느냐에 따라 다 차이는 있겠고,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이게 바이올린인지, 비올라인지, 첼로인지도 구분이 잘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는 전자 바이올린이라든가, 일반적인 그 약간 그랜드 피아노가 아닌 형태의 피아노, 아니면 키보드 건반 같은 걸 그리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동일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생물체를 기반으로 했던 것처럼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주요한 특성을 기반으로 하셔야겠죠. 자, 바이올린부터 한번 보시면 바이올린 조금 전에 이제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은 여러 가지 악기로 할 수 있겠지만 우선 그러니까 4개의 줄을 갖고 있고요. 모양 자체가 약간 S자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대를 같이 갖고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밑에 특히 여기 보시면 어깨 받침대가 같이 그려져 있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보면 바이올린 뭐 적어도 첼로는 아니겠구나. 첼로라면 이제 하단부 쪽에 약간 발 받침대 같은 고정대 같은 것들이 같이 튀어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피아노 그림은 되게 디테일하죠.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그려놨는데 우선 여기서 이제 발로 그리는 페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피아노라고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바로 추상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계입니다. 추상화의 마지막 단계. 지금 이 두 가지 예시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많이 지치셨죠, 여러분?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 추상화의 마지막 실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음식도 괜찮고, 아니면 캐릭터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이미지를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서 화면을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천천히 뭐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지금 옆에 있는 이 빈칸에 한번 그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 그려본다라는 건 그 이미지를 약간 흑백화한다. 그러니까 흑백화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쉽게 얘기하면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픽셀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픽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점이라는 거죠. 점. 하나의 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이 많이 픽셀이라는 개념을 듣는 건 어디서 많이 들을 확률이 높냐면요. 모니터를 하거나 TV 같은 거 살 때 뭐 FHD, HD, 뭐 UHD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옆에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뭐 1980 곱하기 1200 뭐 아니면 1200 곱하기 800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 1200 곱하기 800이라는 게 이 화면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은 1920에 1080짜리 화면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치면 가로가 1920개의 점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세로가 1080개의 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냥 움직이는 영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조그만 점 하나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예전에 TV를 보셨던 분들은 좀 알고 계실 거예요. 되게 이제 화면에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게 조그만 점들, 선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 조그만 네모네모 하나가 바로 픽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추상화라는 건 그럼 어떤 의미냐면 이걸 픽셀화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측면이 뭐 기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여러분이 1차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건 흑과 백의 픽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컬러까지 넣을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컬러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아주 단순한 형태의 이미지 있잖아요. 단순한 형태, 뭐 과일이라든가 먹고 싶은 거라든가 뭐 이미지 아니면 로고 같은 것도 괜찮아요. 로고가 쉽겠군요. 한번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로고를 한번 검색을 해서요. 그걸 한번 이 옆에 있는 이 네모칸에다 한번 색칠로서 표현을 해봐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칸이 있으니까 칸별로만 색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모칸 위에 글이라는 게 아니라 칸별로 색칠을 하셔서 이 문양, 그러니까 로고와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옆에 색이 칠해진 칸에 숫자를 같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의 추상화 실습,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 제출하셔야 되는 추상화 실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굳이 이걸 뭐랄까, 여러분이 디자인으로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컴퓨터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떠한 정보, 지금 이 영상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이미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하나요. 하나하나 뭐 0, 1, 0, 1, 색깔이 검은 거는 뭐 0, 색깔이 흰 건 1,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거나 여기서 그 다음 단계 숫자를 통해서 색깔까지 같이 표현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 이미지 자체를 구현하는 게 이 모니터를 보는 것, 그 다음에 어떠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 색칠하는 것, 이 과정 자체가 컴퓨터는 다 숫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어떤 색깔의 표현, 이런 것들이 다 숫자 형태로 픽셀화 되는 것들, 일반화된 특성을 기반으로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는 이게 추상화 기법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다시. 네. 좀 어렵죠, 또. 이게 실습을 많이 대략 알 거는 같기도 한데, 구체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 제가 분명히 같이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양하게 그냥 그림을 그린다라는 걸,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여러 가지 네모 하나의 점으로서, 각각의 점으로서 내가 원하는 로고를 한번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제에 대한 측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늘 하듯이 ABC e-러닝을 통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본 양식은 첨부 파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이 선호하는 브랜드 명칭과 로고에 대한 이미지를 첨부해 주시고, 밑에 이렇게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칸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색칠을 통해서, 약간 색칠놀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색칠을 통해서 이 로고를 한번 표현해 본 다음에, 원래는 여러 가지 숫자로 표현되는 거지만 그냥 우리들은 간단하게 색칠된 네모칸이 몇 개인가, 요것만 한번 세워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추상화에 대한 측면을 알아봤습니다. 만만치 않죠, 여러분? 뭔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계별로 실습을 하면서 이 사고에 대한 측면, 표현에 대한 측면을 조금 더 연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추상화 실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